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남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 불균형은 심각해졌고 여성들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 시선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K컬처가 아닙니다. 전쟁, 불안정,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러시아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죠?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드미트리 세르게예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간지 노바야 프라브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언제나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들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죠. 이 도시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공연장과 번화가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성공을 꿈꾸며 회사로 출근하는 청년들의 활기. 문화와 예술, 경제 활동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어두운 면도 존재했습니다. 범죄, 빈곤, 부정부패, 그리고 늘 존재해온 사회적 불평등.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건물 사이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 정치적 억압을 피하려는 목소리들. 이 도시의 밝음과 어둠은 언제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의 풍경은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카페에 모이고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공연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곳엔 분명히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남자들이죠. 거리를 둘러봐도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남성들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길거리를 활보하던 젊은 남성들이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징집령은 도시 곳곳을 휩쓸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하나둘씩 전선으로 보내졌어요. 처음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제성이 더해졌습니다. 남성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 도시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상점의 직원들, 카페의 손님들, 거리의 행인들까지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 그게 지금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취재 중 만난 알리나라는 여성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전선으로 끌려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 수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젊은 남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전쟁터로 갔거나 징집을 피해 숨어버렸죠. 그러니 결혼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남자들이 사라진 도시는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고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하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회 전체의 구조와 분위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어요. 오히려 그 고통과 불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관심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문화적 유행처럼 보였습니다. K-팝,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은 잠시나마 현실을 잊기 위해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한국으로 떠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잖아요. 전쟁도 없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훨씬 좋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중 만난 나탈리아는 남편이 전선으로 끌려간 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드라마 속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었어요. K-팝을 따라 부르기 위해,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저는 처음엔 단순히 문화적 유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목표를 찾으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취재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 현상은 러시아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의 일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전쟁으로 인해 깨져버린 일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였어요. 단지 몇 번의 인터뷰와 통계 자료로는 그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요. 수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나라가 정말로 그들이 찾는 안전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단지 환상일 뿐인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취재를 위한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모든 걸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항에 정돈된 분위기였어요.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표지판은 잘 보였고 직원들은 깔끔한 복장으로 친절하게 응대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문과 지하철 노선도는 생각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어요. 도시에 처음 온 외국인이 길을 헤맬 틈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타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도 감탄은 계속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리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와 잘 정비된 도로였어요.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뒤 예약해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는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걸 알자마자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요즘 한국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취재 중이라는 걸 밝히자 그는 흥미로워하며 한국을 찾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한국 문화 좋아하신다던데. K-팝? 드라마? 그런 걸로 한국을 알게 됐다면서요. 그의 말에 의하면 최근 들어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여성들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여성들과 연락이 닿았고 며칠 후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장소로 약속된 카페는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란제리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나탈리아였어요. 남편이 징집되어 전선으로 보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우던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여긴 생각보다 더 안전하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에요. 의료 서비스도 훌륭하고요. 나탈리아의 눈빛은 단단해 보였어요. 마치 여기서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죠.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특히 높이 평가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병원에 가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여기서는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의료시설도 현대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여긴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가도 걱정되지 않아요. 안전하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단지 안전하게 키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뒤 나탈리아는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크면 또 전쟁에 끌려갈 수도 있겠죠. 러시아에선 그 걱정을 떨쳐낼 수 없어요.
그녀는 한국이 군대가 있지만 적어도 징집의 두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체조 코치로 활동하는 알리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국 직접 와서 살아보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문화가 좋았어요. 근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졌어요. 실제로 와보니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알리나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치안에 감탄했어요. 징집으로 가족들이 사라지고 언제 또 강제로 징집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그녀에게 한국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밤늦게 걸어 다닐 때도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 남성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남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특히 외국인 여성에게도 예의 있게 대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도 많아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과 안정성, 잘 정비된 사회 시스템, 그리고 한국 남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얽혀 있었죠. 또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언어는 필수니까요. 라리사라는 여성은 자랑스럽게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인증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 결국 한국에 와서 토픽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어요. 시험 준비하면서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문법도 어렵고 단어도 생소하고요. 그래도 매일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낄 때마다 힘이 났어요. 라리사의 노력은 단지 시험 합격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꾸준히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속에서 커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과연 진짜일까? 그들이 꿈꾸는 행복은 정말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단순히 문화적 유행을 넘어서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더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러시아 여성들에 대한 소문이었죠. 특히 그 학원에서는 토픽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 여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강사의 질문에 여성들이 답을 고민하며 작게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묘하게도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려 학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경험과 깊이가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 여성들이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이유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고 남편이 징집되어 전선으로 보내지거나 아들이 자라면 같은 운명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공포는 현실이거든요. 그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 대부분은 한국을 안전한 대안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픽 시험 합격은 필수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언어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격증이라 볼 수 있죠. 그의 말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많은 여성들이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혹시 그 중에서 한국에 정착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나요?
제가 묻자 학원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있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저희 학원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이랍니다. 특히 카리나라는 분이 있어요. 모스크바 대학교를 나왔고 여기서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셨어요.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곧바로 카리나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학원 강사는 흔쾌히 연락을 주선해 주었죠. 며칠 뒤 저는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카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2년 전입니다. 처음엔 언어도 문화도 전혀 몰랐죠. 하지만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셨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카리나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꾸준히 복습하며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토픽 4급을 취득한 뒤 여러 차례 면접을 보며 꾸준히 도전했죠. 처음엔 면접을 볼 때마다 긴장됐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큰 힘이 됐어요. 카리나는 결국 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처음 출근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했는데 상사께서 오히려 괜찮다고 웃으시면서 배워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제게 업무 매뉴얼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도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학원 비용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업무에서도 점점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만난 팀장님과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지만 카리나는 수줍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항상 존중해 주셨고 이제는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경제적 안정이나 치안 때문에 매력적인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힘이었습니다. 카리나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학원 원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카리나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지만 이 현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원장님, 카리나 씨처럼 한국에서 정착해서 성공한 분들이 더 있나요? 제가 묻자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카리나 씨처럼 이곳에서 자리를 잡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덧붙였어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한국에서 일을 하며 자리를 잡은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적응을 시작한 분들도 있죠. 드미트리 씨가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학원 원장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며 적응해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이곳에서 겪는 경험은 모두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열린 태도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어요. 어떤 여성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의 방식도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말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배려가 아니었다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원장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이 학원을 거쳐간 분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보여준 호의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죠. 이번 취재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기회나 문화적 매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자신을 시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였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도움은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직장을 찾을 때도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큰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보며 마음 한편으로 씁쓸함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랜 시간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어 왔어요. 전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이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무거움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희망을 찾기 어려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에도 한국처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그 격차를 느낄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빌딩 숲을 지나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 넘치는 거리의 소리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 취재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땅.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이곳에서 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밤하늘 아래 빛나는 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삼아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 참 흐뭇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따뜻함과 기회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간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